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해요 포토샵 4차 시 이동 툴과 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이동 도구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동 툴을 사용하시다 보면 변형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변형과 관련된 거 살펴볼 거예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자유 변형과 관련된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개념하고 같이 이해를 해서 정렬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으로 넘어갈게요. 포토샵 실행되셨으면 먼저 다운받으신 자료에서 이미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명령어 실행하셔서 다운로드한 예제 파일 중에서 튜브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튜브 선택하시고 열기. 자, 이미지 여셨으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동 도구인데 왼쪽 도구 상자 보시게 되면 이동 도구라고 보이죠? 이동 도구는 이미지 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부분을 이동하는 도구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선택 툴을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만큼을 선택으로 지정을 하시고 이동 도구를 고르신 다음에 선택 영역 안으로 커서를 집어넣으시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옮겨져요. 이게 이동 툴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 명령 취소하시고 컨트롤 Z.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기존의 선택 영역 제거하고 컨트롤 D. 자, 제가 개체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모드는 올가미로 바꿀게요. 자, 여기 화장품 튜브를 제가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자, 울타리를 쳐서 계산이 끝나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동 툴을 사용해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고 도구 상자에 가셔서 도구를 이동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자, 제가 이 화장품 튜브를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커서를 선택 영역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이동을 하죠. 자, 이렇게 이동 도구라고 하는 것은 선택 영역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동 도구는 이렇게 이동하는 기능 외에도 부가적으로 자주 쓰이는 기능들이 또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상단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변형 컨트롤 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 기능이 있으니까 알아보지만 자유 변형 도구를 대체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형 컨트롤 표시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테두리 상자가 생겨요. 이 테두리 상자는 선택 영역으로 지정한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 건데, 변형한다 그러면 위치, 크기, 회전 이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커서가 선택 영역 안에 들어가서 클릭 드래그하면 이동한다 그랬죠? 자, 다음 모서리 꼭지점을 잡고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 크기가 조절이 되죠. 자, 그리고 모서리 꼭지점에서 커서가 조금만 바깥쪽으로 벗어나 보게 되면 화살표로 구부러진 표시가 뜰 거예요.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회전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변형, 위치, 크기, 회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이 된 상태에서 명령어를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확인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명령어가 고정이 됩니다. 또는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확인 단추를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명령어가 종료됐습니다. 자, 그런데 명령어가 종료가 되었더라도 지금 선택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가장자리 테두리 상자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테두리 상자가 거추장스럽다 그러면 변형 컨트롤 표시를, 체크 표시를 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동 툴을 사용해서 변형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살펴봤는데, 변형 컨트롤이 표시가 되게 되면 작업하는데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은 살펴봤지만 이 기능은 자유 변형 도구를
대신 사용해서 저희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 도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가 더 있는데 복사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 닫으시고 열기 하셔서 상표 그림을 열어볼게요. 자, 저희가 선택 툴을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이동 툴을 사용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편 도구 상자에서 이동 도구 고르시고 선택 영역 안으로 커서를 집어넣은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커서를 잘 보시면 화살표 밑에 삼각형이 하나가 더 붙어서 이중으로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Alt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복사가 돼요. 자, 한 번 더요. 이동 도구 상태에서 선택 영역 안에 커서를 넣고 Alt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 도구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기본적인 기능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변형 작업도 가능하고 복사도 가능하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변형과 관련되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키보드에서 F12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를 복구합니다. 자, F12 눌러볼게요. 자, 처음 열어놓은 상태로 돌아왔죠? 자, 그러면 선택 툴을 사용해서 특정한 이미지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편집 메뉴에 가시게 되면 변형이란 명령어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비율, 회전, 기울기, 왜곡, 원근, 뒤틀기 아래로 쭉 명령어들이 있죠. 자, 이 변형 작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드래그 해보시면 크기가 조절되죠. ESC 키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편집 메뉴에서 변형에 회전 사용해 보시면 선택한 부분을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ESC 키 눌러서 빠져나가시고, 자, 다시 한번 변형에서 기울기를 주시게 되면 테두리 상자 조절점 가운데에 있는 것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 기울어지는 게 확인되죠. ESC 키 눌러서 빠져나가시고, 자, 편집 메뉴에서 변형 중에 자, 이번에는 왜곡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게요. 왜곡. 자, 왜곡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상자 꼭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 이미지 형태를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변형이 가능하죠. 왜곡입니다. 취소하고, 자, 이번에는 원근을 한번 줘볼게요. 자, 원근 선택하시고, 자, 여기 테두리 상자 꼭지점을 한쪽 방향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양쪽이 같이 바뀌죠. 그래서 가까운 쪽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원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편집 메뉴 변형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쭉 살펴봤는데, 자, 이것들은 자유 변형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유 변형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유 변형 도구 선택하시고, 자, 먼저 위치 변화 잘 되죠? 컨트롤 Z 취소. 그 다음에 크기 변화 해볼게요. 모서리 꼭지점 잡고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바뀌죠. 크기를 드래그 하실 때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가로, 세로 크기가 고정이 되어서 비율이 조절이 되는데, 한쪽 방향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한쪽 조절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크기가 조절이 돼요. 자, 보통은 조절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된 채로 크기가 조절이 되죠. 하지만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Z 취소. 자, 다음으로 회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커서를 테두리 상자 조절점 모서리의 바깥쪽에 살짝 대보시게 되면 커서의 모양이 구부러질 때가 있어요.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회전이 되죠. 컨트롤 Z 눌러서 취소. 자, 다음으로 왜곡 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시고 조절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형태가 왜곡이 되죠. 자, 컨트롤 Z 눌러서 취소. 한 번 더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점 꼭지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형태가 왜곡이 됩니다. 취소. 자, 다음으로 원근도 살펴볼게요. 자, 원근은 지금 테두리 상자 꼭지점 중에서 제가 한쪽을 먼저 클릭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쉬프트 3개의 단축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양쪽 방향으로 크기가 조절이 되죠. 자, 이거는 원근이에요. 자, 원근 다시 한번 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꼭지점을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단축키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눌러서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양쪽 방향이 같이 조절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자유변형 컨트롤 T를 사용해서 변형을 하실 때 위치, 크기, 회전, 왜곡, 원근 저희가 다 할 수가 있고, 하나가 더 있네요. 기울기도 살펴볼게요. 자유변형 상태에서 기울기를 사용하시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가운데에 있는 점을 클릭 드래그 해보시게 되면 기울기가 됩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집 명령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형 명령어를 자유변형 도구 하나 가지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유변형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단축키가 컨트롤 T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단축키 컨트롤 T. 자,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 외에도 몇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편집 메뉴에 보시면 자유변형에서 180도 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글자를 180도 회전해 주죠. 자, 명령 취소. 편집 메뉴에 변형에 가보시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90도 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주는 거죠. 자, 명령 취소, 컨트롤 Z. 자,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 가로로 뒤집기, 세로로 뒤집기, 뒤집기가 있네요. 자, 가로로 뒤집기 실행하면 글자를 뒤집어 주죠. 세로로 뒤집기 했더니 세로 방향으로 뒤집어지죠. 자, 이러한 명령어들을 쓰실 때마다 매번 메뉴를 클릭해서 명령어를 고르시는 것이 힘드니까 자유변형 컨트롤 T 상태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팝업 메뉴를 띄워서 명령어를 고르셔도 되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단축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뒤틀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하시던 그림은 닫으시고, 자, 열기 실행하셔서 저희 예제 중에서 뒤틀기라고 하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뒤틀기라고 하는 기능은 이미지를 고무판 늘리듯이 쭉쭉 늘려서 변형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 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개체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화장품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선택 영역이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가 됐죠. 자, 그럼 이동 툴을 사용해서 제가 옆에다가 옮겨놔 볼게요. 자, 화장품 용기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이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을 조금 바꿔 볼게요. 편집 메뉴에 변형에 가셔서 뒤틀기 실행하시고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가로 세로 면 분할을 시켜줘요. 자, 해볼게요. Alt 키 누르시면 가로 세로 선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 가서 클릭하시면 가로 세로로 면 분할을 하면서 제어점이 생깁니다. 자, 아래쪽에도 한번 더 해볼게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도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면 분할이 되어서 제어점이 나왔는데, 자, 이 동그라미 흰색 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그림을 옆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양쪽을 한번 늘려 볼게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원래는 반듯했던 화장품 용기가 곡선 형태를 가지면서 변형이 이루어졌죠.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제어점에서 나온 핸들을 잡고 조절을 해서 곡선을 좀 더 다듬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 제어점 흰색 동그라미는 위치뿐만 아니고 곡률 형태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명령어가 다 완성이 되었다 싶으면 엔터를 눌러 주시게 되면 명령어가 고정이 됩니다. 자, 엔터. 자, 그러면 크기를 조금만 줄여 볼까요? 컨트롤 T 하시고 고정. 자, 비교해 보면요, 화장품 용기가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렇게 저희가 뒤틀기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미지의 형태를 자유롭게 늘리거나 변형을 가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틀기 기능을 사용한 예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자, 그것도 한번 볼게요. 열기 실행하시고, 자, 술병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상표가 있는데 저희가 상표를 부착하는 걸 뒤틀기를 사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 메뉴에서 열기 실행하시고, 아까 여기 상표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사각 선택 툴로 드링크라고 하는 부분에 글자를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서,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런 다음에 상단에 있는 도화지 탭 눌러가지고 바꿀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그런 다음에 이동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놓고 자유 변형시켜서 위치하고 크기를 조금 다듬으신 다음에,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상표를 한번 씌워 보도록 할게요. 자, 상표 중에 저희가 뒤틀기 작업할 거예요. 뒤틀기 실행하시고, 자, 꼭지점을 귀퉁이에다가 맞춰주는 거죠. 자, 꼭지점을 내 귀퉁이에다가 맞춰주시고, 자, 핸들을 잡고 드래그해서 곡률을 다듬어 주시게 되면 원근이 적용되어진 합성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무리로, 자, 원래 상표가 부착되어 있던 곡률을 따라서 변형 작업을 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엔터. 자, 그러면 상표가 감쪽같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뒤틀기 기능은 이미지를 자유롭게 늘리고 줄이면서 왜곡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유 변형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 툴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는 저희가 정렬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 정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도화지를 바꿔볼게요. 창 닫으시고 열기 실행하셔서 튜브 이미지 열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저희가 필요한 그림들을 몇 개를 얹을 거예요. 자, 파일 메뉴에서 열기 실행하시고 뒤틀기 열어서, 자, 여기 화장품 몇 개를 한번 저희가 선택해서 가져가 볼게요. 자, 개체 선택 도구로 타입은 올가미로 바꾸시고, 자, 여기 튜브 선택해서 가져가 볼게요. 컨트롤 C 복사, 위에 도화지 탭 눌러가지고 도화지 바꾸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동 툴 사용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가져와 볼게요. 자, 뒤틀기 명령어 중에서, 자, 개체 선택 도구로 저는 오른쪽에 있는 화장품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컨트롤 C 복사, 그런 다음에 위에 도화지 바꾸시고, 자, 여기다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각의 소스를 따가지고 오게 되면 그 소스들은 차곡차곡 레이어별로 쌓여요. 자, 이렇게 차곡차곡 레이어별로 쌓이는데, 자, 이 차곡차곡 쌓인 레이어들의
저희가 위치를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정렬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합니다. 자, 저는 배경, 레이어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했어요.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사용하시면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이동 툴 옵션 중에 정렬이라고 하는 아이콘들이 활성화되어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이 기능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 저는 정렬을 할 건데 왼쪽을 맞춰라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왼쪽으로 맞춰지죠. 자, 명령 취소 컨트롤 Z. 자, 가운데로 맞춰라 그랬더니 가운데에 와서 맞춰지죠. 취소. 오른쪽 맞춰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맞아지죠. 자, 중간에 맞춰라 그랬더니 아래로 내려오죠. 위쪽에 맞춰라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죠. 컨트롤 Z 눌러 취소. 아래쪽에 맞춰라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레이어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하고 그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내용들을 저희가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이미지들을 좀 흩어놓고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쪽을 보시게 되면 정렬 아이콘들 중에 점점점 더보기 단추 있죠. 자, 클릭하셔서 보시면 정렬 대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정렬 대상이 기본값으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택이란 뜻은 현재 지금 선택되어진 레이어 내에서만 정렬을 하는 거예요. 왼쪽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택한 물체들을 감싸는 최소한의 영역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죠. 자, 취소할게요. 컨트롤 Z. 아래쪽을 맞춰라. 자, 그러면 두 개의 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맞추죠. 자, 명령 취소할게요. 컨트롤 Z. 자, 그런데 선택이 아니고 캔버스를 주시게 되면 도화지를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자, 레이어는 분명히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지만 정렬하는 기준은 캔버스예요. 자, 위쪽에 맞춰라 그랬더니 도화지의 위로 올라가죠. 명령 취소 컨트롤 Z. 왼쪽을 맞춰라 그러면 도화지의 왼쪽에 가서 맞죠. 명령 취소 컨트롤 Z. 자, 다시 한번요. 정렬 대상을 선택으로 주게 되면 현재 선택이 되어진 이 레이어들을 전체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영역 박스가 있어요. 자, 그 영역 박스를 기준으로 왼쪽 정렬, 아래쪽 정렬이 맞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렬 기능을 쓰실 때에는 여러 레이어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위, 중간, 아래 정렬을 하시는 건데 그 정렬 기준은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하느냐, 캔버스를 기준으로 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토샵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동 도구와 변형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동 도구는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지만 이거 외에도 자유 변형 컨트롤 T 사용하셔가지고 이동, 크기 조절, 회전 그 외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병행해서 하실 수가 있고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복사도 된다. 그리고 레이어를 여러 개 선택한 상태에서는 위에 정렬 기능을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 작업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